지금 2월 24일 11시 43분입니다. 시장은 뭐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 폭락입니다. 폭락 정도가 뭐 사실상 제가 예측했던 범위보다도 더 크게 나와서 감당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시장 지수를 말씀드릴 때 어, 지난번 2월 3일 저점이 이탈된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십니까? 악재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파락이 한 40포인트 이상 나올 때의 기준에서 그 기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일단 뭐 오늘 80포인트까지 밀리겠습니까? 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결론은 그 수준까지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도 다시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를 일본 기준에서 2월 3일 저점의 기준, 그 기준점 바로 위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2월 3일보다도 내일 더 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볼 때 2월 3일보다도 월등하게 더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에서 또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입니다. 2월 3일 저점 대비해서 턱없이 위에 놓여져 있죠. 턱없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강한 종목 위주로 강하게 형성돼 있다. 만약에 이게 붕괴되는 흐름이라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붕괴가 돼야 시장 지수가 제대로 빠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끝자락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자락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사실상은 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진칼이 버팅겨주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기나 네이버가 시장 충격 대비 방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오히려 오늘 두세 종목 자금 잡아주세요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도 또 제가 설정을 해드려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덕산 네오록스의 추가 편입 가격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수준까지 덕산 네오록스도 깨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투매 자락에서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얼마만큼 시장이 더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진짜 이것이 끝자락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기준인데 다시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또 우리나라의 흐름 또 우리나라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터진 거죠. 예? 잘못 대처하지 않았느냐가 터진 거예요. 잘못 대처했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국민들을 왜 공포에 떨게 한 거야? 이 정책을 믿을 수 있겠어? 라는 불안 심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가 잘했어 못했어를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논할 위치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의 등락폭을 놓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 쪽도 미국의 시간의 거래도 1% 이상 밀려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반영이 된 상태죠. 더 크게 더 이미 크게 반영이 된 상태죠. 일단 니케이 쪽은 뭐라고 불러야 돼? 황제인가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찌됐건 왕의 생일, 탄신일, 휴장, 임시휴장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가 2.34%까지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영향력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해 같은 경우 어때요? 7, 8%의 등락 범위의 조정까지 나타냈던 쪽인데 0.89 상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불확실성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형성돼서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8%까지 깨져 내려온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돌려놨고요. 지금 기준 오늘 흐름이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연동이 돼 있네요. 그죠? 이게 지금 조정입니까? 그럼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요 위치에서 휴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휴장이 나오고 나서 개파락이 나오고 충격받고 지금은 뭐예요?
정책적으로 잘 대처한 거죠. 지금 중국 쪽의 감염자 수가 뭐 7만 명? 예? 사망자가 뭐 지금 2천 명? 근데 오히려 시장은 강해?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이 맞죠.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은 정책 불안이라는 거예요. 정책 불안. 그 정책 불안이 중국처럼 그래서 결국은 안정화가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돌리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요. 멀쩡해집니다. 한국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로 형성이 될까요?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뭐 신천지가 됐든 대구가 됐든 또 사실상 주말 또 예배 소망교회 중단하고 뭐 명성교회 취소 논이 있고 천주교 미사 이런 부분들 막 복잡해지고 굉장히 심각해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금융시장에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해석을 냉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지금 현재 기준에서 환율도 어렵죠. 환율도. 지금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0.74% 원화의 약세 부분 나 홀로 약세일 때가 더 부담된다 그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300원 기준을 우리가 좀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합리단님께서 이제 건대 앞에서 잠시만요 하는 한두 명에 그러니까 고대 원만이 형처럼 저 어렸을 때 100원만 해도 원만이 형이 있었죠. 근데 그런 공포 심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차분하게 이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중국 상하이 지수의 일봉 차트를 놓고 보자고요. 결론은 뭐예요? 중국이 지금 그 우한 폐렴이 없어졌나요? 중국의 감염자가 지금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느냐 아니라 뭐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몇백 명인가요? 지금 어찌됐건 중국 쪽에서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중국이 멀쩡하니까 이 개념이 아니라 중국 자체가 휴장한 이후에 재개장하고 나서 개파락이 8% 나왔었는데 돌린 흐름이죠. 그럼 이때까지의 추가적인 발병자가 없었느냐? 추가적인 사망자가 없었느냐? 있었죠. 다만 추가 감염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평상시 속도보다 줄어들고 사망자 수도 그러니까 사망자의 그 퍼져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형성시키면서 그렇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안정화되는구나 확산이 아니라 이제 멈춰지는구나.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멈춰진 게 아니라 확산기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힘겹게 형성돼 있는데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의 정책적인 면이나 진행된 과정을 놓고 봤을 땐 과도하죠. 어찌됐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경하게 금융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강경하게 정책을 피고 있죠. 그 전에 그래요 우리가 정책을 잘못했습니다. 정부가 좀 안이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고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훼손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되고 악화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맞는데 중국 쪽 놓고 보자는 거죠. 중국은 뭐 안 그래요? 중국 영향으로 애플까지 실적 하향 조정하는데 그래서 투매보다는 우리는 그나마 여유가 좀 있잖아요. 우리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나마도 한진칼 강보합 물론 삼성전기 네이버가 꼭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굉장한 하방 정성을 띠고 있고 시장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고 본다면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충분히 해도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 마무리 해드리고요.
네.